7번 굉장히 기분 나쁜 문제인데요. 7번 문제 맞은 사람 손 들어봐. 7번 문제 맞았다. 맞은 게 창피한 거 아니에요? 잘한 거예요? 왜 이렇게 맞았는데 이렇게 두려워해요, 자꾸. 내가 이거 맞으면 안 되는 거였나? 막. 찍어서도 맞는 거 다양한 형태가 나오니까요. 로또 하는 애가 풀어서 로또를 맞춘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우연히 샀는데 로또가 당첨된 거지. 이것처럼 시험이라는 건 운이 따라야 됩니다. 운이 있어야 돼요. 재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재수학원 다니고 그러죠. 자, 7번 문제 볼게요. 7번 문제는 이 출제 원리가 굉장히 센 문제거든요. 이 출제 원리를 우리가 글을 읽을 때는 논리나 논지로 풀어내죠. 주제로 풀어내죠. 맞아요? 다 같은 말이죠. 이렇게 문제를 풀어내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문제는 이렇게 풀어내는 사람한테는 쥐약입니다. 안 풀립니다. 답이 2개로 나와요, 계속. 틀린 사람들 답 2개로 나왔지 않아요? 2개가 계속 헷갈리죠. 뭐하고 뭐가 헷갈렸어요? BC 카드? 네. 그렇군요. BC로 헷갈렸군요. 답은 뭐였죠? B. 답은 B였고 헷갈린 건 C였다. 이런 얘기죠. 근데 여러분요, 이게 헷갈린 게 당연히 헷갈리다요. 왜 헷갈리냐면요. 선생님이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이 논리나 논지나 주제로 풀면 같은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헷갈리는 건 지식인이란 뜻이야. 같아서 헷갈린 거거든요. 근데 같은 건 알았는데 다른 걸 찾을 줄 알아야 되는데 이 다른 걸 못 찾아서 그런 거야. 지난번에 논리 풀 때 same but different로 풀어야 된다는 얘기 했었죠. different를 찾아야 되는 문제에서 same으로만 끌고 가면 문제가 안 풀린다고 그랬죠. 포인트를 볼 줄 알아야 된다고요. 원래 same을 해서 주로 출제를 하는데 different로 출제자가 걸면 안 풀린다고. 요렇게 문제를 푸는 게 90%가 넘는다고 대부분. 요렇게 풀어야 되는 게 맞아. 요런 훈련을 우리는 했어. 익숙하게. 근데 때릴 때 반대로 때려. 반대로. 얘가요? 걔는 오른발 잡으니까 오른발로 수술 때려야 하는데 왼발로 수술 쏜단 말이야, 갑자기. 그럼 골키퍼는 예측하는 쪽을 반대로 가잖아. 그쵸? 원래 스트라이크 들어오면 골키퍼들은 걔가 슈팅하는 장면만 모아서 스포츠 과학이니까 걔가 골대 앞에서 어느 방향을 어떻게 쏘는지를 다 연습하고 걔가 공을 주고 골키퍼는 예측하고 있어. 80%는 이쪽으로 쏜다를. 근데 이 새끼 발 받고 쏘는 거야. 오른발 잡으니까 왼발로 갑자기. 그러면 예측이 안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축구 선수들이 그걸 창의성이라고 그래요. 창의성? 창의성 있는 애들이 몸값이 그렇게 높다며. 지난번 유튜브 하나 봤는데 걔 몸값이 엄청나더라고요. 근데 젊더라고요. 유소년에 가까운데 몸값이 상상외로 높아요. 근데 감독이 가장 높이 사는 게 뭐냐면 창의성을 굉장히 높이 산대요. 골대 앞에서 예상치 못한 패스나 슛을 때린대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스포츠 과학에서 예측하고 모든 게 수비나 모든 걸 판을 짜놨는데 얘는 거기서 다른 플레이를 하는 거야. 지 맘대로 플레이하는 거야. 그래서 몸값이 높다고 그러더라고요. 마찬가지야. 이 출제도 그렇게 이루는 거야. 지금 다른 거 크리에이티비티를 사용한 거야. 그럼 분석을 해줄게. 볼게요. 그래서 이런 거 왼 뺄게요. 흔히 디자인된다. 건축가와 조각가에 의해서 디자인된다. 이렇게 됐어. 여기 봐. 디자인되고 건설된다. 건축가와 조각가에 의해서. 둘 말이 같아 달라. 같아. 지금 동치관계야. 완전히 같아. 왜냐면 디자인된다나 디자인되고 건설된다는 별 차이가 없어. 디자인이 정말 디자인만 되는 게 아니잖아. 고안하다, 만들다는 뜻으로 쓰이잖아. 근데 결국은 같은 거야. 디자인 앤드 컨스트럭트나 디자인된다는 건 같은 말이야. 그건 커머니가 다른데 흔히 디자인된다나 그냥 디자인된다나 별 상관없잖아. 주로 대부분 만들어진다나 그냥 만들어진다나 상관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안 풀려 이 문제는. 왜 안 풀리냐면 이 문제가 아까 말한 건 다른 거가 바로 뭐냐면요. 접속사 논리를 잡고 있는 거야 지금. 접속사 논리를 잡고 있는데 여러분이 접속사를 지금 놓치고 있어서 안 돼. 그러니까 자, 접속사 논리 잡아줄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뭐뭐 할 때 비록 뭐뭐 할지라도 이런 4가지의 접속사를 깔아놓은 거예요 지금. 이 접속사 논리 문제는요. 나오면 거의 못 풀어요. 거의. 그러니까 550점, 570점 나오는 친구들도 접속사 출제 문제가 걸리면 감으로 풀어서 우연히 푸는 거 외에는 출제 원리를 잡고 푸는 애를 선생님이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런 문제는 한 3회차, 5회차 실제 여러분 시험장에 가면 3번이나 5번 중에 한두 번 정도밖에 안 나와. 그러니까 35문제로 따지면 100문제 풀면 1개 정도 나오는 거야, 이 문제가. 그럼 100문제 정도, 1개 정도 나오면 창의성 문제죠. 그죠? 연습이 될 리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근데 이 문제가 안 나오냐? 안 나오지 않아. 기출문제 분석해보면
이런 접속사 논리형 문제가 간간히 나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연습이 돼야 되는 유형이단 말이야. 여러분 흔히 생각하죠. 나는 이 점수만 필요한데 이런 문제까지 풀어야 될까? 이거 안 풀어도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죠. 그 생각 자체가 이미 10점 날리고 들어가는 거야. 그럼 좋은 점수가 나올 방법이 없어요. 이해가요? 이런 유형의 문제를 맞춰줘야지. 그걸 맞춤으로 해서 점수도 상승하지만 나머지 문제들은 훨씬 더 쉽게 풀 수가 있게 되게 돼. 알았어? 그렇게 돼야 돼. 자, 그러면 접수사 논리 문제니까 문제 선생님이 이제 해석하면서 마저 풀어볼게요. 지금 이제 해석하면서 선생님이 풀어주고 다 하고 있는데 이거보다 더 좋은 거는 이제 더 좋은 강의로 이어지는 건 뭐냐면 여러분한테 해석을 시키고 여러분이 해석해서 스스로 깨닫게 하는 거야. 그럼 선생님은 그동안 뭐 하냐면 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답이 안 나오면 이걸 3번 시켜요. 3번. 3번. 그래서 스스로 답을 찾아나가는 과정을 깨닫게 만들어주는 거야. 이게 제일 좋은 수업이에요. 이렇게 수업하면 일반적 수업에서는 놀고 먹는다고 그러죠. 선생님을. 근데 원래 선생님은 놀고 먹는 직업인 거예요. 원래는. 열심히 가르쳐서 학생들 실력이 좋아지지 않아요. 근데 초창기나 알아야 되니까 지금 강의를 많이 해주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이 문제가 막히면 어떻게 하라고요? 이렇게 3번 본문을 읽어가면서 논리적 흐름을 만들어서 몸에 스며들게 그게. 그래서 자연적으로 답이 풀려 나오게. 세상이라는 게 이해가 되고 나면 모든 게 쉽잖아요. 그렇죠? 글이라는 것도 이해가 되면 답이 너무 쉬워요. 근데 이해가 안 되는 상태에서 답을 자꾸 꺼내려고 그러니까 억지로 꺼내려고 그러니까 되게 힘든 거잖아. 배를 가르고 꺼내는 것 같거든요. 고통스럽죠. 그런 거죠. 그럼 선생님이 한번 해볼게요. 빠르게 하면서. 그리고 여러분은 이게 어려웠던 이유 자체는요. 이 문장 하나 이렇게 문장을 선생님이 길이를 이렇게 분석을 해주거든요. 2문장. 보세요. 3문장으로 이루어진 문장이에요. 탭스는 기본적으로 4문장이나 5문장으로 요즘은 이제 6개, 7개까지 가죠. one passage, 2 문제가 나오니까 지문이 6, 7까지 가지만 보통 전반적으로는 4개나 5개 문장으로 쓰는데 1개, 2개, 3개, 3개의 문장으로 됐다는 얘기는 이 2개의 문장, 여기는 2개의 문장을 합쳐놓은 거예요. 하나의 문장으로. 문장 압축률이 높단 말이야. 압축률이 높다는 건 논리관계를 명확하게 증명하지 못하면 답을 못 푼다는 거야. 이렇게 압축률을 세게 해놓은 다음에 접속사 문제를 내니까 연결관계를 잘 못 찾는 거죠. 이해가죠? 정보가 파편적으로만 돼 있으니까 이렇게 걸리면 걸리고 이렇게 걸리면 이렇게 걸려요. 정보가 여러 개야. A, B, C 논리야. 그러니까 이렇게 걸리면 걸리는 것 같고 이렇게 걸리면 이렇게 놓으면 걸리는 것 같이 막 해석이 돼. 그러니까 답이 안 나와 지금. 어떤 하나로만 논리가 딱 걸려야 되거든요. 근데 압축이 돼 있기 때문에 한 문장으로 A, B가 같이 들어있기 때문에 A에서 C로 가야 돼, B에서 C로 가야 돼 헷갈리는 거야. 아까 배웠던 것처럼. 그럼 이걸 풀어내는 방법은 뭐냐? 긴 문장을 읽고 자연스럽게 논리가 흐르는, 특히 이 문장이 어렵지 않습니까? 결국은 줄로 보세요. 한 줄, 2줄, 3줄 되는 문장에다 빈칸을 때려놓은 거야. 입으로 말하면 햄버거가 너무 큰 거야. 안 들어가는 거야. 한꺼번에 쏙 들어가서 씹어서 논리를 만들어서 소화시켜서 내려가야 되는데 입이 들어가지도 않는 거야. 지금 사이즈가. 햄버거를 떡 쳐서 입에 들어가야 되죠. 자, 그렇게 풀어야 되는 문제거든요. 그럼 해볼게요. 자, 물, 강요된 압력에 의해서 좁은 출구를 통해서 형성한다. 샘을. 샘이 아니고 분수죠. 맞아요? 분수를 형성한다. 그래서 분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분수, 물, 분수. 베이신, 기반이죠. 기반. 양동이 기반. 기반이고요. 종종 오너멘트는 데코레이셔널 이런 얘기죠. 장식적인. 종종 장식적인 그 기반. 그리고 거기로 관계되면서 또 물이 떨어지게 되죠. 이 기반으로 물이 떨어지게 되죠. 그것은 또한 분수의 부분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여기까지는 이제 분수에 대한 일반적인 얘기한 거고, 때문에 통제된 반복된 움직임 때문에 그 물에 논리가 1차 나온 거야. 이것 때문에라는 논리가 먼저 시작된 거야. 이것 때문에 그 장식적인 샘은 종종 모바일 조각이라고 여겨진다. 그냥 반복적으로 움직이니까 모바일 조각이라는 논리가 일단 하나 나왔죠. 맞아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헷갈리면 안 된다고. 여기서 헷갈리면 안 된다고. 답은 B고 오답이 C죠.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잘 봤어. 움직임 때문에 모바일 조각이야. 그래서 일반적으로 만들어져. 건축가, 조각가에 의해서 만들어져. 건축가, 조각가에서 만들어지는데 그 사람들은 또 협력해서 일해. 누구하고? 물의 엔지니어와 함께. 그러니까 결국은 건축가, 조각가, 물의 엔지니어. 이 3명. 1명, 2명, 3명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그래서. 왜 그래서야? 움직임도 있고 장식적인 것도 있고 이해가요?
그러니까 움직임을 통제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뭐야 또 장식적인 것도 하는 스컬프트는 조각가잖아. 이게 데코레이션이잖아. 그래 안 그래? 건축가니까 건축가는 뭔가를 만들어야 되잖아. 분수는 이렇게 틀이 있고 뭔가 하니까 건축가가 필요하잖아. 근데 또 물도 필요하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뭐야 하이드롤릭 엔지니어도 필요하잖아.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얘네가 만드는 거지. 이거 C번을 놀리려면 웬이 여기서 웬이 소로 바뀌면 답이란 말이야. 접수사 논리 문제라는 건 접수사 때문에 오답이 난 거야. 그래서 그들은 디자인되고 건설된다 그러면 C가 베스트 앤서죠. 맞아요? 근데 웬이니까 말을 넣으니까 그들이 디자인되고 건설될 때 그렇게 될 때 모바일 스컬프처라고 종종 여겨진다. 말이 되냐? 이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질 때 모바일 스컬프처라고 여겨진다. 아니잖아. 논리 문제 알겠어요? 논리가 굉장히 응축된 문제, 굉장히 좋은 문제. 그래서 이런 논리 연습을 해야 되는 거야. 문제를 푸는 건 중요한 게 아니고 문제를 풀면서 그 문제에서 요구하는 학습 능력을 내가 흡수했는가가 더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걸 흡수하게 되면 다른 유형의 문제를 다 풀 수 있단 말이야. 알겠어요? 접수사 연결관계에 대한 해석을 강화해야지 된다. 이런 얘기죠. 또 몇 번이야? 몇 번? 어서 말을 하거라. 11번에요. 11번에. 첫 번째 줄의 마지막 부분에 official language라고 되어 있는데 이 official은 그냥 중립적인 속성인 거예요? 아니면 정답과 반대의 극성인 건지? 원래 오피셜은 공식적인이라는 단어이기 때문에 플러스 단어이거나 뉴트럴 단어죠. 플러스 단어이거나 플러스 마이너스의 뉴트럴 단어죠. 산스크리트는 인도 아라얀 언어이고 고전적인 언어이다 인도에. 그래서 핵심어가 산스크리트라는 걸 알겠죠. 산스크리트는 언어학 하는 사람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언어. 나도 듣기만 하고 특징으로만 하지 산스크리트 실제로 많이 보거나 뭐 글을 많이 읽어본 적은 없어요. 오늘날 그것은 공식적인 언어이다 인도라는 나라에 이렇게 되고 있죠. 요 정도. 그다음에 많은 믿음과는 달리인데 많은 믿음이 안 나왔는데 뭐야 이렇게 문제가 여기서 이제 되죠. 그러면 결국은 많은 믿음과는 상관없이 뭐뭐하다라는 건데 논리를 풀면 현재 가르쳐진다니까 학교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나라 전역에 이렇게 되고 플러스적으로 나온 것 같죠. 그래서 뭐 마이너스 이렇게 해서 풀어야 되겠죠. 답은 뭐죠? D번 한번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많은 믿음과는 대조적으로 죽은 언어가 아니다니까 이걸 말 바꿔주면 살아있는 리빙 랭귀지다 이렇게 되겠죠. 리빙 랭귀지다를 왜냐하면 해갖고 논지로 여전히 가르쳐진다니까 리빙 랭귀지로 답이 나오면서 풀리는 쉬운 문제죠. 논리적으로는. 접속사 as 인과관계형 문제로서 쉽게 논리 자체가 풀리는 문제예요. 어려움이 하나도 없어요. 됐어요? official language라는 게 약간 체계화되고 고착화된 거니까 랭귀지로 봐도 상관없나요? 그렇죠. 예. 오늘날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사실은 여기는 쓴 거고 여기에서 이제 논리를 펼쳐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믿음과 달린데 아까 말한 것처럼 많은 믿음이 지금 안 나와 있는 상태니까 그걸 추론해서 문제를 풀어야 돼요. 산스크리트는 옛날 언어니까 대부분의 사람이 멸종됐다고 생각하지만 이 논리를 여기 압축을 해버린 거야. 그 논리를 드러내주지 않은 거야. 그래서 as라는 인과관계를 통해서 여전히 가르쳐지기 때문에 만약에 as가 아니고 도우였다면 여전히 가르쳐질지라도 여전히 대부분의 사람에게는 알려지지 않은 언어이다. 이런 식으로 논리가 가겠죠. 알았어요? 네, 근데 논리가 이건 복합 논리가 아니잖아. 아까 봤던 것처럼 단순 논리잖아. 이런 건 쉽게 풀리는 거죠. 이게 뭐 힘 많더라, 뭐 찬송가, 주문 이런 건데 이런 거 몰라도 그냥 풀면 된다는 거죠. 그다음 몇 번? 몇 번? 추석이니까 이런 문제 많이 풀고 고민을 많이 했어야 되는데 인생에 대한 고민만 하고 왔나 봐요. 몇 번? 12번. 자, 볼게요. 오답하고 정답부터 보겠습니다. 오답은? 정답이 D예요. 정답은 D고, C라고 했어요. 네, 볼게요.
미국 정부는 제공해야 된다. 추가적인 재정적인 지원을 얘기한 거고요. 자, 대부분의 조직은 제공하지 않는다. 어떤 형태의 격식화된 훈련도 제공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돈 문제냐, 아니면 포멀라이즈 트레이닝에 대한 얘기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판단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정부가 하는 거냐, 아니면 대부분의 조직이 하는 거냐, 이것도 좀 차이가 나는 걸 알 수 있죠? 좀 풀어볼게요. that means이기 때문에 이건 이꼴로 푸는 겁니다. 우리가 for example하고 똑같은 거죠. 예를 들면 그럼 얘와 얘는 동치관계다, 같다. 로 문제를 풀어놔요. 그것은 의미한다는 거니까 의미한다는 건 앞의 내용을 요약 정리하는 문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요약 정리는 요 문장을 요약 정리해도 되고 요 문장부터 however를 꺾여 있기 때문에 요 단락을 요약해서 끌고 가도 되겠고 두 가지가 다 가능할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 접근을 두 가지로 해보는 거예요. 두 가지를 다 했는데 두 가지에 딱 다 떨어지면 100% 정답이 되는 거고요. 한쪽으로는 답이 걸리는데 한쪽으로는 답이 다 안 걸리면 논리 관계가 얘와 얘의 관계를 또 한번 따져야 돼. 1번, 2번이 같은 논리로 가고 있냐. 그러면 that means는 2번의 논리를 잡아가야 되냐, 1번의 논리를 잡아가야 되냐에 또다시 저지먼트, 판단이 필요한 문제가 되겠죠. 이런 생각이나 접근을 가지고 푸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기본적인 언어 이론인 거지. 이게 뭐 특별한 공식을 내가 가르치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비법을 가르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방식이잖아요. 볼게요. 그러나 이 투자는 부적당할 수도 있다. 투자인데 그 투자니까 돈 얘기로 끌고 가서 오답을 만든 거군요. 투자가 어떤 투자인지 정확히 봐야 되는데 부정확할 수도 있다. 몇몇의 평가에 의해서 보는 수수한이죠. 소소한 경제적 성장, 단지 3%의 소소한 경제적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술, 이만큼의 일하는 사람의 기술이 업그레이드 되어야 된다. 40%만큼. 우와, 3% 성장하려고, 경제를 3% 성장시키려면 40%만큼이나 일하는 사람의 능력이 업그레이드 돼야 된다는 거야. 탭스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이만큼의 능력이 업그레이드 되지 않으면 점수 향상이 일어나지 않아요, 사실. 이 수치는 훨씬 더, 소버링 알죠? 심각한, 시리어스 이런 거예요. 정신 차리게 하는, 술 취하지 않은 이런 단어인데 말이 한국말로 바뀌기가 어렵죠. 더 정신 차리게 한다. 더 놀랍다. 이렇게 해서 프라이징 이렇게 해석하면 부드럽습니다. 이 수치는 훨씬 더 놀랍다. 뭐뭐 할 때. 네가 고려할 때 15,000의 회사. 근데 여러분이 15,000이라는 숫자에 끌리면 안 됩니다. as few as야. as much as가 아니야. as many as가 아니야. 그러면 지금 15,000원을 얘를 크게 보고 있는 거야? 적게 보고 있는 거야? 좁게 보고 있는 거야, 마이너스. 여러분, 왜 안 따라와요, 자꾸. 어른이 말하는데. 네? 추석이라서 그래요? 설날이면 세배하고 어른을 공경하는데 추석 때는 세배 안 해서 그래요? 15,000원의 회사 정도밖에, 단지란 뜻이야, 단지. 불과 15,000원의 회사가 90%를 차지해. 이하는 투자. 이 투자 여러분 잘 봐야 돼. 본문에서 지금 돈 투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훈련하고 뭔가 교육하는 투자를 말하는 거지. 정말 돈 얘기하는 건 아니야, 지금. 물론 훈련에 돈이 들어가긴 하지만. 그것은 의미한다. 돈 때문에, 투자 때문에 이제 재정으로 가서 오답으로 끌린 것 같아요. 대부분의 조직이 90% 봐봐. 90%의 이런 투자, 90%의 이런 투자를 단지 얘네가 이제 10%라고 하자. 단지 10%가 90%를 투자한다는 얘기는 나머지 90%가 10% 투자한다는 얘기야. 그럼 역추론을 하는 거야. 소수가 90% 투자한다는 건 대부분은 투자하지 않는다. 그렇지. 역함수 추론이라고 하는 거잖아. 그래서 격식화된 훈련. 이 격식화된 훈련이 바로 여기서는 인베스트먼트로 보는 거야. 근데 파이낸셜로 오답으로 유인한 거야. 그러니까 낚인 거야. 앞을 읽어보라. 그래서 선생님이 그랬잖아. 여기서 논리가 풀리고 답이 나오는 게 맞지만 탭스는 이 논리에서 오답으로 끌고 가거나 헷갈리게 하기 위해서 많은 장치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배경 정보, 백그라운드 정보나 마이너스 클루 또 결정적 도움을 준다는 얘기를 많이 했잖아. 그렇죠? 그래서 글을 전반적으로 다 읽으면서 답을 찾아야 되는 것이지 부분적인 추론에 의해서 속독이나 정독 능력을 강화시키는 방법이 아닌 방법에 의해서 문제풀이 기법만을 접근하는 것 자체가 탭스 문제풀이에서 정반대되는 학습법을 계속 주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된다 하고 주입하고 거짓말을 끊임없이 하고 있는 거라고. 그래서 안 돼요. 절대. 출제 원리 자체가 속독과 정독, 고급 어휘력 기반으로 출제한다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해놨잖아. 그 능력을 완성하면 쉽단 말이야. 알았어요? 달리는 선수가 달리기가 잘 안 되니까 내 다리를 바꿔서 기계로 만들어갖고 빨리 뛰게 해야지. 그러면 다리만 병신된 거지. 그런 기계가 없다고 세상에. 날 빨리 뛰게 해주는. 이해 가셨어요? 네.